5월 3일 금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ECB가 10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데다 대출금리를 낮추고 무제한 단기 유동성 공급 지원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 시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89%, 1.26% 올랐고 S&P 500 지수도 0.94% 상승하며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영국은 0.15% 올랐고 프랑스와 독일도 각각 0.05%, 0.61% 상승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현행 0.75%에서 0.5%로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지난해 7월 0.25%포인트 내린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신용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일련의 조치를 발표하며 추가 완화 여지를 시사했습니다.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14,000건 감소한 32만 4천 건을 기록하며 2주일 연속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1월 이후 무려 5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 3월 중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폭이 338억 달러로 예상보다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수출이 둔화된 가운데서도 수입이 급감한 영향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ECB가 기준금리를 10개월 만에 인하했습니다. 이 덕분에 앞서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가 모두 올랐는데요.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1% 안팎으로 오르면서 S&P 500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편 어제 국내 증시는 5월의 첫 번째 거래일을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했는데요. 일단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 둘 다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통신주 정도만 상승하는 가운데 1957포인트에 마무리됐고요. 코스닥은 560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장은 반등이 가능할까요? 자세한 전망과 전략, 관심 종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시작합니다. 먼저 글로벌 마감과 이슈에 따른 오늘장 영향을 짚어보면서 관심 종목까지 챙겨보는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앞서 마감된 미국 증시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경제지표 호조, ECB의 기준금리 인하라는 호재를 가지고 3대 지수 모두 올랐는데요. S&P 500 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달리는 말인 만큼 그렇게 쉽게 멈추지 않는 모습이 오늘 한 번 더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시장의 키포인트는 바로 경기 지표도 아니고 바로 그냥 기대감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지금은 어느 정도의 경기 회복 자체가 더디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모습도 지금 미국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로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오늘의 상승이었습니다. 지금은 유동성 공급이라는 부분에서 시장을 좀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업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가 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가 지금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 것은 ECB의 기준금리 인하라는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 자체가 미국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경신을 또다시 한 번 더 하는 S&P 500 지수였고요. 안에 내용을 우리가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그만큼 경기 민감주가 먼저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미국 증시였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별로 보시면 대표적인 종목군으로 페이스북 같은 종목군을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지금 1분기 모바일 플랫폼으로 전환되는 소식,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지금은 오늘도 5.6%의 급등을 이루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PC 우리나라에서는 하드웨어로 유명한 시게이트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어느 정도 3%대의 반등을 이루어내는 모습이 오늘 시장이 좀 특징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미국의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지금 1.63%까지 떨어졌거든요. 안전자산보다는 지금 위험자산으로의 어느 정도의 투자 심리 자체가 좀 선호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으로 한 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앞서 마감된 미국 증시 자세한 내용들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말씀해드렸듯이 ECB가 기준금리를 10개월 만에 인하했습니다.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예, 상당히 궁금한 점이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 유럽의 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우리나라에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안겨줬던 걸 경험치적으로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과는 미국의 유럽의 양적 완화는 조금 성격적인 부분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기 국채에 대한 부분을 기피하던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까지 매입을 한다는 어느 정도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반면에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출 금리 자체를 인하를 시켜주면서 어느 정도 유동성 자체를 좀 더 원활하게 해주겠다는 것에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을 한번 본다면 지금 일단은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돈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만큼 글로벌 유동성에 맞서서 지금은 그런 부분 자체가 우리나라로 유입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여부를 꼭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대부분의 외국계 자금 자체가 중국계 국부펀드로 잡히거든요. 하지만 지금 미국계라든지 아니면 지금 영국계 그리고 그런 유럽계 자금 자체가 지금 들어오는 순유입 자체가 지금 상당히 낮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의 가장 키포인트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과연 들어오는지 여부를 한 번 더 살펴보시는 방법 그리고 거기에 기관의 경기 부양 관련주죠. 거기에 어느 정도의 저가 매수세가 한 번 더 들어올 수 있는지의 여부를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 여부 확인해 보시고요. 기관의 경기 부양주 매수 여부도 확인해 보시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는데 ECB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다음 주 국내 증시 한국은행의 금통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달러화가 약세가 진입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엔화적인 부분 약세 그리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추가금리 인하를 발표를 하면서 금리 자체를 좀 더 약세 통화량을 조절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되는 점은 곡물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금속 가격 자체가 상당히 낮아졌던 점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을 건데 그만큼 이머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품 자체의 가격을 낮추는 방법을 선택을 했다고 보시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통화량 자체를 낮추는 전략을 선택을 했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그런 금리 변동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는 상당히 늦은 그런 패턴 자체가 이어져 가고 있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하더라도 일본의 엔화적인 부분의 반사적인 부분은 생각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과연 여기에서 또다시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한다면 가계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까지도 조금 더 위험한 수준까지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좀 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하기보다는 지금 같은 저의 생각으로는 한 번 더 동결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 있을 5월 9일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을 전망한다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네, 이어서 관심 종목 체크해 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은 KC텍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KC텍 같은 경우에는 LCD에 들어가는 소재 분야라든지 아니면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 분야 장비업체를 말하는 거겠죠. 그만큼 KC텍 같은 경우에는 매출체 자체가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조금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주가상으로도
보시듯이 상당히 하락폭 자체가 크게 겪어오는 모습이었고 지금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더 반등을 하고 있는 모멘텀인데요. 이 반등 모멘텀을 안에 한번 같이 따져본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발주 현황에서 우리가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기업들에게 발주가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일단은 지금 삼성법인이라든지 아니면 LG 디스플레이 법인이죠. 그쪽에 지금 발주가 들어가고 있고 캐파를 증설을 하면서 지금 KC텍에 대한 실적 개선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우리가 한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뭐 광저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LG 디스플레이의 수저 공장 같은 부분에서 어느 정도 발주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가 한번 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KC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쟁 업체들이 대부분 다 일본의 기업들이거든요. 그만큼 엔화적인 약세 부분에서 반사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도 한 개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엔화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는 지금은 약세 자체가 기존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예상을 했던 뭐 105엔이라든지 110엔까지 올라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KC텍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경쟁력이 좀 살아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KC텍을 보면서 한 가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낮게 잡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조업을 본다면 뭐 3%에서 5% 정도가 되면 안정한 성장성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많이 하는데 그만큼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낮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같은 부분에서는 영업이익률 자체도 소폭이나마 좀 더 상향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좀 더 작용을 하는 그런 KC텍이라는 기업의 주가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가상으로 한번 본다면 일단 하단에서 어느 정도 변곡점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 번 더 지금은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추가적인 상승을 할 확률이 조금 높아 보인다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매수가를 한번 잡아본다면 현재 시점 정도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은 이격도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다. 이격도가 크지 않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지지가 한 번쯤 나타날 확률이 좀 높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한번 보시면 5,200원 부분을 우리가 매수가로 조금 설정을 하시는 방법,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5,500원까지는 1차적으로 홀딩 하시는 전략, 그리고 하단에 5,100원 정도를 우리가 손절선으로 대응해서 좀 짧게 손절선을 좀 대응하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 KC텍의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장의 유망 업종과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종목 AS부터 받아볼 텐데요. 급등 이후에 눌림목을 줄 때 인성정보 매수 가격을 주셨었고요. 충분히 매수 기회를 준 이후에 어제 장중의 목표가를 도달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익 실현을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홀딩을 해볼까요? 어제 아침에 헬스케어 관련주들 쪽에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강하게 매수가 좀 들어왔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매수가 유지가 되지는 않고 주가가 결국 후장에 가서는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헬스케어 관련주들은 한 번만에 주가가 매수가 잠깐 들어왔다가 꺾어지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가 또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매수가 목표가에 도달을 했지만은 현재로서는 장 마감에 밀린 상태고 또 추가적인 매수 유입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매도 대응을 하셨다면은 또 저점 재매수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대로 갖고 계시는 상태라면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더 노리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4,800원대에서 4,900원대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 예상을 할 수 있겠고요. 일단은 좀 더 보유를 하셔서 추가 상승을 노리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이 헬스케어 쪽이 계속 앞으로도 전망이 좀 좋은 편이고 또 삼성 같은 데서도 지금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좀 흐름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성정보 AS를 받아봤습니다. 추가적인 수익을 노려보자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오늘의 관심 업종 들어볼게요. 어떤 업종 꼽아오셨는지요? 네, 오늘은 통신업종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통신업종은 사실 주가가 어제 상당히 크게 급등세를 탔었습니다. 특히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만큼 이제 지금 매수가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실적 대비해서는 상승이 좀 과도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LG U 플러스는 시가총액이 5조 원이 넘을 정도로 대형 종목군에 속하고 코스피 200 종목인데, 뭐 지금으로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 종목들이 그동안 최근에는 없었어요. 삼성전자가 계속 꾸준히 상승세를 탔었고, 최근에 뭐 전기전자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승이 한 번에 폭발적으로 나오기보다는 뭐 나누어서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진행이 많았었는데, 이 LG U 플러스 같은 경우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전날도 사실 장중에 13%까지 상승을 했다가 장 마감에 5%로 밀려서 끝나긴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상당히 매수세는 강합니다. 하지만은 실적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요. 현재로서는 향후 성장성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매수가 들어오지 않나라고 생각도 하고요. 또 일각에서는 뭐 외국인들 쪽에서 통신주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노리고 위에서 공매도 대응을 했었는데, 매수가 계속 들어와 버리면서 급격하게 환매수를 하다 보니까 좀 더 매수가 강해졌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한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어제 LG U 플러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외국인 주도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는데, 다만 이제 이 통신주의 상승이 나올 때 그 단점이 뭐냐 하면은, 그 통신주는 애초에 약간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 상승과 무관하게 진행을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군들이나 전쟁 관련주가 움직일 때는 나머지 여타 종목들의 진행이 그다지 썩 좋지 않은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인다는 것은 다른 종목들에서는 수급이 그렇게 썩 좋을 수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요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향후 추이를 좀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를 했었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은 투자자들도 좀 의아한 부분이 있고, 저도 사실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향후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분명히 1분기 실적은 전분기 대비해서 상당히 축소된 실적을 내놨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지수는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고, 종목은 그 다음에 상당히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강세 흐름이 좀 더 지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세 종목 다 한번 통신주 세 종목 다 추천을 해주신 적이 있지 않았었나요? 저는 아직까지 통신주는 추천을 안 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통신 업종에 대한 얘기 오늘 유망 업종으로 꼽아주시면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의 관심 업종 들어볼게요.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 종목은 코이즈라는 종목인데요. 예. 통신하고는 관련이 없는 종목이고요. 광학 필름 프리즘 시트 생산업체입니다. 지금 그 스마트폰 패널, 그 디스플레이 패널 쪽에 광학 필름 코팅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성장성도 좋고, 이 산업 자체가 항상 뜨는 산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본질적인 기업 가치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오르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이런 경우에 사실은 그 거품이 꼭 끼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사실 그런 그 산업에 어떤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형태라면은 이 기업이 크게 뭐 부각되지 못하더라도 산업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나중에 실적이 좋아져서 주가의 상승이 계속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코이즈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부분도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최근 들어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전고점을 넘어가는 뭐 그런 진행도 나왔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눌림목 매수를 한번 노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13,500원에서 14,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5,500원에서 16,000원 정도 사이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송촌놈 신창원 대표의 증시 타파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신창원 대표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밍크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주말입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어제는 말씀하셨던 대로 쉬어가는 장이었습니다. 61선 부근에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22일 기준금리 인하 소식에 글로벌 증시도 올랐다라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오늘 장은 그럼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 여러분에게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 것 같으면 내일 밤 9시부터 12시까지 일목균형표 인터넷 강좌가 있습니다. 강좌 듣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 신청하거나 아니면 서울경제로 연락 주시면 들을 수 있으니까 많이 신청 주시고요. 내일 밤, 토요일 밤 9시에서 12시까지 인터넷 강좌가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변함이 없다. 1980까지는 승승장구할 것이다. 그리고 제가 볼 것 같고요. 오늘 저녁 9시에서 12시까지 제가 이제 수익을 말하다에 상세하게 시황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 보면 뭐냐면 일단 61일평의 상승이 누구도 말리지 못한다. 61일평 상승이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61일평이 앞으로 5일까지 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자리 1180포인트 자리에서 충돌이 교차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61일평의 상승은 누구도 말리지 못한다는데 그러면 빨리 갈 것인가 늦게 갈 것인가는 오늘 여러분께서 OBV 지표를 보시면 더 상세하게 알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장 열리자마자 여러분들이 OBV 지표를 아셔야 된다. 그리고 OBV 지표 배우고 싶은 분들도 내일 밤 9시에서 12시까지 인터넷 강의 들어오시면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 항시 제가 이야기했죠. 선행스팬 원이죠. 예, 선행스팬 원이 상승하면 주식은 주구장창 상승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선행스팬 원 상승 그날부터 주식은 상승하는 그런 또 선행스팬 원이 뜨는 날 그날 더 빠른 상승이 주가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일단 내일 일목균형표 강의는 선행스팬 원 위주로 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장 자체는 변곡점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 변곡점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상승 변곡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간 주가는 계속 상승의 여력을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어제 쉬는 자리는 CCI가 과도했죠. CCI가 과열 때문에 그런데 어제 하루 쉼으로써 CCI가 아주 냉정한 CCI로 돌변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일단 선행스팬 투 자리인 1180포인트까지는 장의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여러분도 1180포인트, 1880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1980 간다 갈 때 여러분들도 저 친구 또 뜨드는 소리다 했지만 알고 보니까 내 말 안 들은 사람들은 지금 손수건 잡고 눈물 흘리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상승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그렇지만 상승하는 중간중간에 여러분에게 고통을 계속 안겨주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장 자체가요. 좋을 것 같습니까? 예, 제가 볼 땐 정강후약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주가는 눈에 보이게 상승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상승하더라도 방금 이 타원형을 쳤듯이 주가의 함정을 계속 팔고 상승하는 그런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주가는 상승이 계속합니다. 오늘. 하지만 여러분 오늘 삼성전자 보시고 삼성전자가 플러스 만은 계속 있다면 주가는 끝까지 강하겠지만 삼성전자가 밀리면은 주가 자체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삼성전자가 여러분 180만 원 갈 겁니다 할 때 많은 분들이 비웃었습니다. 근데 서서히 이제 모든 증권 투자 분석팀들 심지어 좀 이상한 증권사는 250만 원까지 간다는 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삼성전자가 180만 원 간다에 나는 변동이 없다 이렇게 보시고 삼성전자가 180만 원 간다면 두 가지입니다. 주위에 있는 주식들을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주위의 주식을 안 데리고 갈 것이다가 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죽자자자 장고장에 삼성전자가 없으면 여러분 코피는 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사이 조정받았던 상승하면서 조정받았던 BWI가 트렌스가 상승 트렌스로 갑니다. 자, BWI가 상승으로 가면은요, 주가가 상승할 때도 탄력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에 지금 자체는 절대 여러분이 냉정한 모양을 보이셔야 된다. 냉정하다는 뭡니까?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특히 미국 증시 중에 어제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를 갱신했다. 이 부분의 의미를 굉장히 두셔야 됩니다. 물론 CT게이트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컴퓨터의 시티게이트 이제 전에는 삼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히다치하고 윈디하고 시티게이트죠. 네, 시티게이트가 굉장히 가장 좋은 안정적인 하드웨어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실적이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일단 반도체 부분에서 신고가 이거는 우리 증시에서 굉장히 좋지만 여러분들한테는 혜택을 별로 안 주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고요. 자, 일본 증시의 상승, 그다음에 상해 증시의 상승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일단 상해 증시가 요즘에는 굉장히 우리나라 증시의 연변 가무단처럼 보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 상해 증시가 굉장히 중요한 바랍니다. 상해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가 아침에 상승할 때 상해 증시가 상승할 때 우리나라 상해 증시가 상승한다면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환율은요 1,100원이죠. 제가 1,100원 전후만 되면 1,100원 하방하면 더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하방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원화 그리고 유가라든지 금값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유리한 그런 시점으로 보인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일목균형표로 보시면 선행스팬원이 계속 상승하죠. 선행스팬원이 계속 상승합니다. 선행스팬원이 상승하는 그 타임에 주식은 계속 공격적으로 앞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선행스팬원의 상승은 여러분 아다시피 전환선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승이다. 그러면 오늘 또 선행스팬원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선행스팬원을 배우고 싶은 분들은 오늘 밤 내일 토요일 밤 9시에서 12시 인터넷 강좌 집에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나 저에게 연락 주시면 들을 수 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기준선은 당분간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준선은 아직까지 움직일 여력이 한 일주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일주일 사이에 호랑이 굴의 여우가 특세하듯이 기준선의 움직임은 전환선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는 공격적인 것보다 기다리면 장중에 일교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일교차를 이용한 저점 매수에 계속 돌입하는 그런 모양이다. 그리고 CCI가 과열이라는 것은 이평 자체의 이격이 조금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장 자체가 장중에 주춤주춤하는 모양을 계속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매수하실 분들은 저점 매수해라. 그리고 어제 제가 했죠. 1963포인트까지 올라갈 것이다. 근데 63포인트까지 올라갔는데 어쨌든 간 1980까지는 열려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장 자체의 지금 모양을 보실 때 여러분 지금 장은 분명히 심상치 않는 그런 장이다. 심상치 않다는 것은 나쁘게 심상치 않느냐, 좋게 심상치 않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 오늘의 열림은 1965포인트에서 저항이 짧게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걸 관통한다면 오늘 1970포인트까지도 열려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장 자체를 굉장히 나쁘게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항시 다 사건이 터진 다음에 뭐 미국 때문에 떴다 이런 거 그런 뻐꾸기 방송 보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1902할 때 제가 1980 간닥할 때 아무도 아니 올시다 했죠. 결론은 뭡니까? 1980 가잖아요. 들으세요. 들어가 남 줍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렇지만 지금 자리에서 항시 함정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자리가 주춤 하는 그런 자리다. 결론은 이 자리가 쉽게 내줄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제가 보이고요. 일단은 오늘 시가가 61일평 안착에서 시작하느냐 안착하지 않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저는 60일 안착하더라도 한번 60일 위협하고 재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주식을 일부는 갖고 있지만 일부는 치고 빠지는 스탠드런을 계속 하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장고장에 삼성전자 없는 사람은 우리 센TV를 시청을 좀 자제해 주십시오. 여러분 눈은 눈이 아니고 목입니다. 눈목자, 고기 여자 눈목자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를 안 사면 여러분은 물고기와 같은 지능을 갖고 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를 분명히 사십시오. 삼성전자 없는 장고장은요 올 추석 때 고향 못 갑니다. 내가 분명히 못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삼성전자를 지금 자리에 더 사셔야 된다. 왜? 삼성전자가 신고가 낼 때는 전환선 선행스펙 1, 2가 더 강력하게 갈 그런 자리가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중국 증시 삼성전자 두 파트만 보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서울경제TV 9시에서 10시 수익을 말하다 꼭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목균형표 공부하실 분들은 내일 저녁 토요일 9시에서 12시 인터넷 강좌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항시 청송촌농 강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청송촌농 신창원입니다.
네, 1980까지 간다는 전망에 변함이 없다 강조하시면서 일단 오늘장은 전강 후약이 아닐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주식 비중 일부를 일교차를 이용한 저점 매수로 대응해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최명성 소장의 최강 종목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SPN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바로 들어볼게요. 네, 오늘의 관심주는 KT입니다. 통신 서비스, 무선 통신 관련 회사입니다. 국내 최대 통신 사업자로서 초고속 인터넷, 시내 전화, 이동 통신 사업에 주력하는 회사입니다. 스마트폰과 아이패드 등을 도입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도 양호한 수준입니다. 유보율이 70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거래량 증가 중입니다. 심리도 및 신용비율도 양호합니다. 보유기간은 약 2주가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약 36,000원에서 39,000원 사이고요. 목표가는 43,000원입니다. 예상 수익 약 10%가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35,000원입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통신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관심 종목으로 KT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LG U+, 함께 투자를 해서 수익을 이미 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SK텔레콤도 담았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AS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SK브로드밴드도 함께 살펴보고 싶은데요. 모두 수익 중이더라고요. 예, 지금 현재 제가 그 LG U+,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이미 2주 전부터 추천했고요. 지금 오늘 KT 추천합니다. 모두 상승 추세가 좋고요. 보니까 전 증권 방송 TV 중에서 가장 먼저 제가 통신주를 추천한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 저희 서울경제 센TV 전문가들이 한 발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SK브로드밴드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차트 좀 보여주세요. 제가 이 부분에서 추천을 했는데 어제 장중에 약 11%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계좌 관리는 항상 안정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내일 강연을 하는데 수익이 안 나시면 한번 오십시오. 계좌 관리를 잘해야 결국은 돈을 법니다. SK브로드밴드는 어제 장중 11% 났는데 일단 절반 매도하시고 절반은 보유하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늘 한 종목 더 있는데요. SK텔레콤 좀 보여주세요. SK텔레콤을 제가 이틀 전에 여기서 추천했죠. 근데 이거 우량주고 대형주인데 어제 6.7% 상승했어요. 6.7%면 대형주로서 어마어마한 수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 반은 들고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토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두 번에 걸쳐서 지하철 3호선 도곡역 군인공제회관 뒤에 있는 동부증권에서 강연을 합니다. 수익이 안 나신 분,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신 분, 나이 들어 주식 투자하기 힘드신 분은 누구든지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 서울경제TV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에이스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PN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5월 3일 금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HMC 투자증권은 CJ 대한통운을 꼽았습니다. 1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상회한 가운데 하반기로 갈수록 택배 통합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매출의 절반 이상인 물류 부문은 고성장 중이다 판단하면서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12만 3천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한리약품으로 정했습니다. 어린이 의약품에 이어 성인 의약품 인저 사업으로의 다각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의 도시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병원 수도 증가하고 있어 북경함유의 고성장과 이익 기여도 확대도 전망됩니다. 투자 의견 바입니다. 이어서 한화투자증권입니다. SK텔레콤을 추천했는데요. 정부의 인위적인 요금 인하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고 마케팅 경쟁 환경이 보조금 중심에서 요금과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마케팅 비용이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24만 4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IM투자증권입니다. 코스맥스를 꼽았는데요.
로레알 공장 인수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고요. 미국 화장품 시장은 색조 화장품의 비중이 높아서 색조에 강점을 둔 동사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합니다.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하고요. 59,000원 목표 주가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LIG 투자증권 살펴보겠습니다. 두산건설을 꼽았는데요. 영업이익은 당사 추정치를 하회했으나 세전이익에서 사옥 매각이익 등 재무구조 개선 자구책 영향으로 3년 만에 흑자 전환을 기록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3,000원 유지합니다. 네, 이 가운데 오늘은 HMC 투자증권 연결해서 오늘 장의 자세한 체크 포인트와 그리고 관심 종목의 대응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이강현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HMC 투자증권 이강현입니다. 네, 먼저 금요일장 체크 포인트와 전략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해외 쪽에서의 어떤 호재들이 있었죠. 예. ECBN 쪽에서 이제 금리 인하도 있었고요. 미국 증시도 이제 큰 폭의 상승이 있었죠. 이것 때문에 일단은 국내 양대 지수 모두 양호한 출발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 다소 지금 뭐 61선이라든지 120일 이평선 위에 포진을 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박스권이 이어지겠으나 이제 구간은 다소 높아지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일도 이제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업종별 차별화가 좀 많이 심해지는 모습이었고요. 현재 일부 중소형주라든지 개별 종목 쪽에서는 차익 실현하는 모습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서 매매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지만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다소 이제 숨고르기라든지 이격 조정의 과정이 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신규 편입 종목은 CJ 대한통운이던데요. 어떠한 이유인지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예, CJ 대한통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 같은 경우 IFRS 연결 기준을 봤을 때는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지만은 이미 이제 시장에서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다소 양호한 실적을 시현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 작년 대비 이제 실적이 주로 이제 부진했던 이유는 택배 합병 과정 쪽에서 일시적 비용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한 100억 정도 비용이 좀 발생했던 것으로 지금 현재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합병 과정에서 택배 물동량이 다소 이제 처리가 지연되는 모습이 나타났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1분기 실적이 다소 전년 대비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따 하반기로 갈수록 이러한 이제 택배 합병 과정에서의 어떤 비용 같은 경우는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택배 쪽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제 국내에 확고한 1위 택배 사업지만은 택배 사업 쪽이 이제 그 매출의 한 40% 정도를 거의 한 30%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하고요. 그 이제 물류 쪽이 거의 60% 이상을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 택배 부분에서는 다소 부진한 실적을 보였지만은 물류 부분에서는 전년 대비 매출액 같은 경우 14% 그리고 매출 총이익 같은 경우는 15% 정도 증가하는 이제 고성장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의 물류 업체인 스마트카고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해외 쪽에서의 본격적인 진출 이런 것도 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중국 쪽에서의 일단 스마트카고 인수뿐만이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해외 물류 업체들 이런 쪽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M&A도 현재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의 어떤 추가적인 모멘텀 이렇게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 목표 주가 123,000원 제시해드리면서 투자 의견 바이 제시해드립니다. 네, 신규 편입 종목 CJ 대한통운의 자세한 설명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이강현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네, 금요일장 출발을 25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동시호가 진행 중인데요. 예상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예상지수는 1963포인트로 어제 종가보단 6포인트 정도 더 올라온 상황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561포인트로 어제 종가가 560포인트였죠. 1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일정을 체크해보면서 전망해보고요. 대응 전략까지 모두 세워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네, 먼저 오늘장 일정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LGU 플러스 SK텔레콤에 이어서 오늘은 KT도 실적을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제 이 통신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 뭐 저점을 높여 나가면서 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이런 통신주들의 그 움직임들이 일단 뭐 상당히 좋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KT의 실적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그 일본 증시가 헌법 기념일로 오늘 휴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뭐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더불어서 태국 물관리 사업에 대한 입찰 제안서가 마감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최종 낙찰자는 5월 말에 발표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한국수자원공사가 태국 홍수 관련된 시스템 대규모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이제 면밀히 검토 중이고 이제 입찰을 이제 참여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입찰 후보 기업이 한국수자원공사, 뭐 IT 뭐 파워 차이나 합작 투자 뭐 여러 가지 이제 합작 투자 이제 그룹들이 많은데요. 또 이에 따른 또 관련주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뭐 KT에 의해서 두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생명, 그리고 제일모직, 그리고 BS 금융지주, 그리고 오리콤의 실적 발표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그 미국에서는 이제 4월달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일단 고용 동향 보고서에 담겨 있는 이런 실업률과 또 비농업 구분에 대한 고용은 일단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이자율을 결정할 때 판단이 되는 기준입니다. 결국 주식시장에 가장 민감하게 반영되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고용 동향 보고서의 그 지표가 좀 많이 개선되었기를 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더불어서 미국의 이제 그 4월 ISM 이제 비제조업 지수도 이제 발표가 됩니다. ISM 그 비제조업 지수는요, 이제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사회 기반 산업, 그리고 소매업, 그리고 주택건설, 금융, 의료 서비스, 미국 경제의 90%를 담당하는 제조업 부문의 경기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세계적인 신용평가 회사 무디스의 신용 발표가 예정이 되어져 있다.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큰 그 이슈들은 요걸로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는 좀 시황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어제부터 이제 뭐 계속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시장의 이제 상단 밴드는 1980포인트로 상향 조정이 되었고, 또 시장의 중심은 이제 1945포인트에 놓여져 있다. 그리고 시장은 하단 지지 구간이 또 상향 조정돼서 1920포인트에 놓여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의 수급을 놓고 보면요, 뭐 전체적으로 막 이렇습니다. 일단 뭐 개인 투자자들의 일단 뭐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상태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면 우리 보험과 투신, 뭐 연기금,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3월달 말부터 그쪽은 이제 우리 거래소 쪽을 이제 강하게 매수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줬는데, 이제 그 윈도우 드레싱이 끝난 이후로부터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소포 쪽 관망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적이다. 결국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매수를 들어왔던 이제 그 업종과 종목들을 한번 놓고 보면요, 뭐 IT전자,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의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의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는 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들의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결국은 우리 그 코스피 지수가 비록 우리가 전일 기준으로는 뭐 좀 약세로 마감이 되어있지만 아직까지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들이 매도 압력이 큰 편이 아니었고, 또 지수 영향력이 큰 삼성전자, 그리고 뭐 한전, 통신주 전반적으로 강세적으로 비교적 선방을 했었죠. 결국에는 그 5월달 코스피의 향방은 지수 영향력이 가장 큰 삼성전자의 또 이에서 또 좌우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뭐 삼성전자의 그 움직임을 놓고 본다면 우리가 좀 몇 가지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비중을 좀 계속 많이 줄여나갔다는 점,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을 놓고 보았을 때에는 이제 곧 방향성을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고요.
또 삼성전자의 그 추세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좀 추가적인 상승 밴드가 좀 남아있는 모습이죠. 결국에는 지금 이전 직전 고점 자리 이 추세대를 계속 걸리는 자리에서 모두 대밀렸고 또 이 구간대에서 다시 하단 구간대를 또 확인하면서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삼성전자가 또 지수의 또 향후 상방을 또 좌우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중소형주를 한번 놓고 보면요. 대형주에 비해서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움직임들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 중소형주들의 지수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삼성전자, 갤럭시 S4 출시 기대감으로 스마트폰 부품주들의 주가가 횡보 혹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여기서 또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또 중소업체에 대한 지원책에 대한 기대가 결국에는 계속 시장에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좀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코스피 쪽에서는 저는 오히려 지금 1920포인트까지 재확인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투자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1945포인트를 확인하고 가야 시장에 좀 탄력적인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1945포인트를 확인을 해야 하고 그리고 1920포인트에 대한 밴드 하단 지지가 지지 구간이 좀 확장이 되어졌다는 점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 코스닥도 같이 놓고 보셔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 코스닥의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 이제 그 약 한 4년 정도의 그 긴 박스권 횡보를 돌파를 한 이후에 상당 구간대에서 계속 좀 저항을 맞고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번 놓고 보니까요. 우리 코스닥의 시가총액 비율이 가장 높았던 우리 셀트리온이 최근에 우리 많은 각가지의 그 이슈로 인해서 시가총액 대비가 약 4조 원 하던 그 종목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약 한 2조 원대로 좀 축소가 되어졌다는 점. 결국 셀트리온과 파라다이스 CJ 오쇼핑과의 또 시가총액 또 순위권 다툼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코스닥에 있는 시가총액 1위부터 한 20위 종목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좀 관심을 계속 가져야 하는 이런 구간대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우리 시장에 좀 충분한 좀 조정을 보여준다면은 시장은 좀 더욱 강한 이런 탄력적인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장의 매수 포인트를 노리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지수가 눌림 시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오늘 굿모닝 대박 예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말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